안녕하세요. 태호쌤입니다. 인벤터 인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벤터 우리가 스케치 대해서 했었죠. 스케치 하면서 제가 구속 조건을 같이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 조건만 별도로 이제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스케치 하면서 실제 구속 조건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가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 조건만을 설명하기보다는 스케치를 활용한 구속 조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있는 거 한번 싹 다 해보자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연습 문제 4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전에 5번, 6번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 보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렸고 98페이지에 있는 거 5번 문제 요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98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실제 인벤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가서 스탠다드 IPT 선택을 하고 작성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 모형으로 들어왔습니다. 3D 모형에서 원점 클릭하고 XY 평면 우리는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Y 평면 지정하고 스케치 아이콘, 스케치 작성 눌러서 XY 평면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화면 들어왔죠. 98페이지 5번에 있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98페이지 5번에 있는 건 이제 그리기 전에 설명을 좀 하면 원점 잡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점 잡으려니까 원점이 어딨냐면 자, 우리 보통 원점 좌측 하단 여기서 원점을 잡고 이쪽 방향이나 이렇게 위로 그렸는데 얘는 지금 그리려고 그러니까 여기 빈 공간이죠. 그래서 원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점을 어디를 잡냐면 여기를 잡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꼭 원점을 갖다가 왼쪽에 놓고 그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벤터에서 이제 단축키는 잘 안 씁니다. 단축키 잘 안 쓰고 그냥 마우스로 다 하는데 아마 습관이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마우스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축키 쓰실 분들은 단축키 쓰시면 돼요. 단축키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라인 명령인 것 같으면 L만 치면 된다 그랬죠. 스페이스바나 엔터키 굳이 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라인 클릭하고요. 그냥 뭐야, 스케치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대충 그리면 된댔죠. 대충 스케치는 대충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선 선택하고요. 자, 원점에서 클릭해서 위로 20 정도 올라가죠. 20 올립니다. 한 20 이 정도 올리면 되겠죠. 자, 화면 조금 줄여서 조정하고요. 왼쪽 상단으로 가야 되니까 좀 마우스 중간 휠키 이용해 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형태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안내선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자, 확인해서 종료하고. 자, 이렇게 구속이 되는 선들은 파란색으로 구속이 잡힌다 그랬죠. 이거 얘는 뭡니까? 수직으로 구속, 얘는 뭐예요? 수평으로 구속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아직 치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끝을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선을 잡고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치수 구속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치수 지정하고요. 자, 높이 값 20. 그리고 아래도 선 찍어서 20. 자, 전체 높이 치수가 55네요. 이 선과 이 선의 높이 치수는 55입니다. 되었죠? 야, 인벤터가 모양을 만들어 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 길이 방향으로 치수를 주고요. 치수는 58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길이 치수도 줘야 되겠죠? 20. 어떻게 되나요? 구석이 다 잡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그리셨다면 치수를 정확하게 주시기만 하셔도 구석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되었죠? 자,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나가시고, 자,
여기서 돌출해 보면 여기 있는 프로파일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그려졌다면 이런 식으로 단일 프로파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확인만 누르면 이렇게 10mm만큼 두께를 가진 형태의 모형이 만들어지죠. 자, 요건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쉬우니까 6번 여기 얘는 쉽잖아요. 얘는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번이나 6번이나 비슷한 형태니까. 자, 내려가서 1번 또 연습 문제 1번, 2번 막 이렇게 있네요. 자, 1번 해볼게요. 1번. 자, 다음 페이지죠. 99페이지 연습 문제 1번. 자, 우리 연습 문제 할 때는 이거 파일을 부품을 하나에 하나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로 또 엽니다. 새 파일 작성해서 새로 열어서 또 새로운 3D 모형 파일을 여시고요. XY 좌표 클릭하고 XY 평면 클릭하고요. 그리고 스케치 시작 클릭해서 자, 또 스케치 해볼게요.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에서 또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판으로 치수를 바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치수를 입력하시면 그냥 얘 길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속 조건이 들어가는 게 사용자에 의한 구속 조건이 아니고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스케치를 해놓고 구속 조건이 서로 묶여져서 사용자 의도와 전혀 다른 구속 조건이 묶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좀 안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45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스케치 복잡한 거 가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냥 대충 그립니다. 형상 비슷하게 쭉 올라가서 45니까 대충 한 이 정도 가고요. 또 13만큼 가고요. 또 내려가고요. 꺾어지고 대충 그리세요. 안내서 나오는 거 이용해서 수평으로 그리시고 이러면 끝났잖아요. 그럼 치수 두르시고 여기서부터 그냥 넣으시면 돼요. 45 자 13 그리고 얘 치수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뽑죠. 수직 수평으로. 자, 요 사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당기면 선에 대한 치수를 수직이나 혹은 수평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죠. 만약에 같은 요 사선으로 선 치수를 이렇게 대각으로 뽑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치수. 정렬 치수 클릭하면 이렇게 대각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평 치수 넣어야 되니까 수평 치수로 해서 27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오른쪽으로 뽑아서 19 자 그리고 밑에 11 자 그리고 전체 길이 치수.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치수 넣는 게 45 13 27 19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넣었죠. 그래서 구속을 45는 지금 우리 수직에 대한 선에 대한 구속을 지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갖다가 점점 잡아서 한쪽 방향으로 잡아서 들어갑니다. 혹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인벤터나 3D 스케치에서 구속 잡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중간에 있는 치수부터 줘버리면 여러분들 구속 잡으실 때 좀 숙달이 안 돼 있으면 구속이 안 잡히거나 혹은 구속 조건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부여돼 가지고
구속 조건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8 다 들어갔잖아요. 치수만 넣으면 끝나요. 그죠? 치수만 잘 넣어주면 끝났죠. 자, 이 상태에서 뭐 돌출로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F4번이죠. F4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펑션 키로 F4번을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예, 크로스헤어죠. 크로스헤어 형태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원 안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꾹 눌러서 회전하고 꾹 눌러서 회전하고 다 했으면 놓고 요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해볼게요. 또 새 파일 열어서요. 자, 똑같이 원점 xy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요거죠. 2번. 자, 얘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요건 조금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치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없죠. 여기서 여기 지금 치수가 빠져 있습니다. 좌우에 대한 치수가. 그죠? 이 두 군데 치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속이 안 돼요. 여기 치수가 뭔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계산해서 치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치수만으로 이 도형을 한번 완성시켜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기 있는 치수를 이용해서 넣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뭐 이쪽 하단이나 이쪽 하단,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다가 원점을 잡고 예를 들어서 30 하고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거리 값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높이 값이 없어요. 자, 뭐 여기에 대한 거리 값은 요거에 대한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수를 임의로 넣든지 아니면 여기 원점을 중간에 놓고서 그려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높이 값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 값이 없다 보니까 구속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 값은 우리가 좀 임의를 좀 줘야 됩니다. 요 높이 값은. 그래서 도형의 여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높이 값은 대략 보니까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얘가 30이니까 한 20이나 15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치수를 20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하는데, 자, 좌우의 치수는 여기는 좌우의 치수 여기는 넣지 않겠습니다. 여치 넣지 않고 요것만 추가시키겠습니다. 높이 치수 20.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20이라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좌우가 똑같이 분할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형 스케치 하실 때 선에 중간점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평 구속 조금 잡히면서 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속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라인을 그냥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라인에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선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중간점이 잡혀요. 중간점이 있는데 명령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간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중간점은 사실상 있다는 거죠. 명령을 넣지 않으면 중간점은 안 나온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점을 여기 원점에다 붙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점과 점을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겁니다. 점과 점을 일치시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일치 구속 조건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안내 문구 나오죠. 자, 점과 점이나 점과 선을 동일하게 구속시키는 게 일치 구속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점과 점 일치 구속 조건 클릭하고요. 원점 클릭하고요. 그리고 쭉 가면 마우스를 싹 지나가면 이렇게 중간점이 잡혀요. 클릭.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원점에다 구속시킨 거예요. 다 했으면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면 ESC.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점이 생겼죠. 그리고 얘를 땡기면 어떻게 된다? 같이 늘어나요.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요.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중간이 구속되어서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느리거나 줄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이해가시죠? 자, 그래 놓고 얘를 구속시키면 되겠죠. 그럼 기준이 생기잖아요. 얘 치수가 30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기준이 생겼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면 되겠죠. 만들어 볼게요. 자, 끝점 잡고 또 올라가고, 자, 여기는 30 정도 되고요. 클릭, 클릭. 자, 요런 거 하실 때 대충 여기 보면 지금 전부 직각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 직각, 얘 직각, 얘 직각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직각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다시 연결해서 끝냅니다. 자, 우클릭해서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수 넣을 텐데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여기 안내선이 이렇게 가는 안내선이 이렇게 나온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리셨다면 여기에 이렇게 선의 두 개의 높이가 이렇게 서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 선은 서로 높이가 같다.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지금 현재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실 때 그렇게 그리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셨다면 자, 클릭해서 올라갔죠? 자, 옆으로 가죠? 클릭해서 올라갔죠? 확인.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따로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따로 움직이는데 아까는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제 그게 맨 처음에 우리가 스케치 할 때 안내선이 여기가 쭉 이렇게 이어져서 나와요. 지금은 이제 제가 새로 그렸기 때문에 이제 안내선이 안 나왔는데 쭉 이어져서 나와요. 이제 그런 선이 나올 때는 여기가 높이가 같이 맞아서 일치된다. 일치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구속 조건, 우리 선과 선의 높이, 이 선과 선의 높이를 도형의 형상으로는 이 선과 선의 높이가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높이가 같이 맞아 있으면 치수를 한쪽만 넣어도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같이 구속이 되겠죠. 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선과 선의 높이는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이 선과 선의 높이를 맞춰주는 구속 조건은 어디냐면 이겁니다. 동일 선상에 대한 구속 조건이 동일 선상. 자, 이 상태에서 동일 선상 클릭하고요. 선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맞도록 이렇게 동일선상 기호가 들어가요. 다 했으면 확인.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선을 잡고서 당기면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동일선상에 대한 겁니다. 얘는 지금 현재 동일선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스케치 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입력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시다가 이게 안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죠. 왜냐면 서로 높이가 틀린 경우 있는데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1mm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서로 선의 높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풀어야 되죠. 그죠? 혹은 뭐예요? 다시 묶어주든지.
그게 이제 구속 조건을 이용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 할 때는 구속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치수 넣어 볼게요. 자, 치수 여기는 30이고요. 자,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라 그랬는데, 자, 전체 폭치수 넣어 볼게요. 66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 높이 치수가 지금 빠져 있다 그랬죠. 여기 높이 치수가 요거는 아까 20으로 우리가 하자 그랬잖아요. 20으로 이렇게 잡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아직 모든 구석이 완벽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막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치수를 일단 다 넣어야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38이고요. 그리고 요 폭은 20이고요. 그리고 한쪽의 폭은 뭐다? 9입니다. 9.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14.5가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자, 이제 구속이 근데 다 안 됐어요. 구속이. 자, 구속이 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선을 잡고 움직이거나 혹은 점을 잡고 움직여 보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점을 잡고 움직여 보면 움직이는 부분이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속을 주면 되겠죠. 자, 얘는 아래 위로 움직이네요. 우리 높이 치수 아직 안 넣었잖아요. 자, 높이 치수 넣을게요. 12.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22. 자, 여기는 치수를 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속이 다 들어갔죠. 자,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이 틀이 지금 현재 여기 30, 20, 요 선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없어 그래요. 여기서 얼마 떨어졌다. 요 원점 기준으로 이 선의 끝에서 여기까지 얼마 떨어졌다. 이게 지금 없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치수가 그냥 이렇게 요 30에서 66 계산해가지고 여기 이제 절반 값을 넣어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수직 구석 클릭하고 점과 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선의 중간점과 여기 있는 원점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좌우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여기는 수직으로 맞추는 거니까. 자, 그래서 클릭. 됐죠? 더 이상 안 움직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아직 보라색이에요. 자, 우클릭해서 확인하고요. 얘는 지금 높이 치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선에 대해서 높이 치수 20을 여기다 줬다 그래서 이 선이 20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도 같은 구속 조건으로 줘야 되는데 수평으로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의 여기 끝점과 이 선의 여기 끝점을 나란하게 일직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높이 값이 맞춰지기 때문에 치수를 주시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평 구속 조건 클릭하고요. 여기의 끝점과 오른쪽 선의 끝점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구속이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클릭해서 확인하고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얘도 돌출로 스케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스케치가 잘 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잡히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됐죠. 자,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죠? 점을 이용한 높이 구속을 설명했습니다. 점을 이용한 좌우의 높이를 맞추거나 상하의 높이, 혹은 점을 이용한 일치, 점을 이용한 수직 수평을 방금 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구속 조건을 요럴 때 써야 된다. 아니면 도형 형상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는 이 구속 조건을 쓰십시오라고. 그래서 좀 더 실용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설명 계속 드릴 거예요. 자, XY 좌표 다시 잡고요. 새로운 창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99페이지 3번에 있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3번에 있는 내용 요거죠. 자, 이 사각 박스에다가
삼각형이네요. 자, 사각박스 그냥 사각박스 그리면 되죠. 인벤트에서는 여기 사각박스 정말 그리기 좋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사각박스에 보면 중심 있죠? 중심 사각이 있어요. 두 점 중심되어 있는 사각. 얘 클릭하고요. 그냥 중심 클릭하고 당기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사각박스 만들어져요. 편하죠? 자, 우클릭해서 확인. 치수 넣습니다. 자, 56이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8. 자, 이런 식으로 치수에 계속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여기다 치수를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치수 다 넣었죠? 그 다음에 ESC에서 좀 종료하고요. 삼각형, 중간에 삼각형 들어가야 되나요? 자, 삼각형 어디 있냐면, 폴리곤 있죠? 다각형 그리는 명령. 요거 가지고 그리면 되죠? 자, 폴리곤 클릭하고요. 자, 면의 수는 3개죠? 삼각형이니까. 뭐, 내접, 외접. 한데, 뭐, 내접, 외접 굳이 상관은 없겠어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대충 여기쯤에다 지금 요거 좀 안내선 나오는데 지금 얘 삼각형이 중앙이 여긴지 아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다 찍지는 않을 거예요. 원점에다 찍지 않고 약간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냥 클릭하세요. 대충 그리시면 돼요. 자, 종료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선 수평 맞춰주면 되죠. 자, 여러분들 구속 조건 줄 때는 구속 조건을 먼저 수평을 지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자, 수평이나 수직 구속 조건 줄 때 조심해야 될 거, 선을 바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잘못 가져가면 이렇게 점이 잡혀요. 자, 이렇게 점이 잡히면 어떻게 되죠? 이 점에 대한 구속 조건을 주는 거지 이 선에 대한 구속 조건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다. 자, 나는 이 선 수평해야지 하고 여기다 클릭했어요. 근데 안 돼. 그죠? 뭘 줬죠? 점에 대한 수평을 준 거예요. 점에 대한 수평은 점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오류 나기가 정말 좋아요. 이런 구속 조건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평 수직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점을 찍을 것인지 선을 찍을 것인지 명확하게 찍으십시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ESC 눌러서 다시 취소하고요. 선에서 선을 정확하게 찍어 주세요. 이렇게 수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 잘못 찍으면 점만 들어갑니다. 클릭했는데 안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클릭 막 하잖아요. 그럼 구속 조건이 여기 2개, 3개 막 들어가요. 근데 인벤터는 그렇게 집어 넣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고 싶은 구속 조건 줘야 되는데 구속 조건이 묶여 가지고 안 풀린다고요. 근데 못 찾아. 왜?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인강 보시면서 화면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됐죠? 자, 요래 놓고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치수 줄게요. 자, 치수가 여기서 요 점까지 거리가 28. 자, 요렇게 되죠. 이제 삼각형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28이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28이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가 삼각형만 딱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얘는 수평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높이 치수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높이 치수 22 이렇게 주게 되면 높이도 구속되고요. 또 여기 밑바닥에서 사각형 밑바닥까지 14라고 줄게요. 그럼 끝났죠? 여기 굳이 30 안 줘도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저는 정삼각형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선으로 일일이 그릴 수밖에 없죠. 정삼각형이 아니네요. 헛고생했네요. 자, 다시 그냥 이등변 삼각형인데 28 주고요. 자, 일일이 치수를 다 줄 수뿐이 없죠. 22.
자, 높이는 14. 자, 이런 식으로 구속 하나씩 잡아가시면 돼요. 여기 거리 값은 30. 자, 나머지 폭에 대한 값 여기서 여기까지는 13이네요. 자, 이러면 구속 다 잡히죠. 그죠? 뭐 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다중 프로파일 나오죠. 다중 프로파일. 다중 프로파일은 스케치가 구역이 2개 이상 되는 걸 다중 프로파일이라 그래요. 여기는 스케치 구역이 2개죠. 자, 요 사각형과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별도의 하나의 스케치 구역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사각형과 삼각형 요 사이에 있는 공간도 별도의 스케치 구역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경계가 2개잖아요.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가서요. 자, 돌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돌출을 클릭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튀어나와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선인만 이렇게 테두리가 딱 잡히는데 튀어나오진 않아요. 이 왜 그러냐면 다중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할 건지는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형상대로 하려면 바깥쪽에 있는 거 지정해 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여기서 확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걸 다중 프로파일은 이렇게도 지정 가능합니다. 클릭해서 2개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어요. 혹은 안쪽 것만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다중 프로파일이거든요. 프로파일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케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형태, 완벽하게 닫혀져 있는 패곡선을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다중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구역이 얘는 지금 현재 2가지가 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가서 다중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스케치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제 4번 해볼까요? 4번 모퉁이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치수를 이용해서 중간을 원점으로 잡고 해도 되겠죠. 자, 선 이용해 가지고 선을 아까 하나 그렸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일치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구속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자, 이래 놓고 30을 아예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선을 여기 있는 요 선을 지금 현재 아예 기준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선을 이용해 가지고 혹은 여기 밑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선을 60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60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죠. 그럼 밑에를 기준으로 그리게 되는 거고 30을 하면 중간의 선을 기준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렵지가 않죠. 자, 선 다시 이용해 가지고요. 쭉 그려 나가면 되죠. 자, 올라가고요. 일로 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그리는데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좀 진한 선 보이시죠? 자, 보세요. 요렇게 진한 선 나오죠. 그죠? 여기에 안내선이 이렇게 여기에 안내선이 이렇게 지금 진하게 나오죠. 여기에 그죠?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점선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각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점선으로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여기다가 선을 긋게 되면 얘하고 이렇게 그어지는 선하고 2개가 수평으로 구속이 잡혀 버려요. 이렇게 진한 실선, 가는 실선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선을 긋게 되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2개가 높이가 서로 자동으로 구속이 잡혀 버립니다. 만약에 이걸 원하지를 않으면 푸셔야 돼요. 푸셔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이해 가시죠? 방금 전에도 제가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그렸거든요.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선 진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안내선 요 약간 연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는 거랑 이렇게 끝이 맞아가고 진하게 나오는 거, 실선 가는 실선으로 나오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똑같이 그리잖아요. 계속 지금 나오죠. 그죠? 요 상태로 요렇게 선을, 자, 위에도 또 나오죠. 그죠? 클릭해서 요렇게 계속 그리시게 되면, 자, 확인하고요. 이렇게 되면 요 두 개가 높이가 맞아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돼요. 요것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가는 실선으로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물론 수평도 마찬가지로 수직도 됩니다. 수직 부분도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나오면 선의 두 개의 높이를 자동으로 지가 맞춰주는데,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그으시면 이 구속이 안 잡힌 상태에서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것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넣어 볼까요? 자, 얘는 40이고요. 여기는 12. 자, 얘랑 얘는 30. 그죠? 편하죠? 두 개가 한꺼번에 잡혀버리니까. 안 그러면 여기는 또 따로 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는 18mm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얘는 30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치수를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요 18mm 간격은 유지하는데 이게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얘가 중간으로 안 와요. 이 선하고 이렇게 쭉 맞아서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오게 하고 싶어요. 얘 두 개가 이 선, 이 선, 요 두 개의 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요 두 개의 선이 중간으로 오게 하고 싶은데, 요 아래에 있는 요 두 개는 요 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원점 기준으로 얘 중간점을 일치해서 수직으로 맞춰버리면 중간으로 오긴 올 거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죠? 얘는 뭘 맞추려니까 선이 없어서 못 맞추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선의 길이를 두 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 자, 여기와 여기 있는 이 선 두 개가 길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18mm 떨어진 요 공간이 어떻게 돼요? 딱 중간으로 오겠죠. 왜 그러냐면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는 두 개가 똑같으니까. 자, 그럴 때 쓰는 구속 조건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맨 마지막 아래에 나오는 구속 조건인데 동일 구속 조건입니다. 동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나 호나 선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한 길이로 구속하는 겁니다. 동일한 길이로, 동일한 값으로. 자, 해볼게요. 동일 구속 조건 클릭하고요. 이 선을 지정하고 이 선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으로 오면서 동일이라고 들어갑니다. 이제 중간으로 올 수밖에 없죠. 양쪽 선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요걸 응용해서 밑에도 어떻게 돼요? 요 선과 요 선을 동일로 만들어 버리면 얘도 가운데로 오겠죠. 자, 해볼게요. 클릭, 클릭. 그죠? 자, 이렇게 구속 조건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는 계속 두 개를 지정하시면 돼요. 다 했다면 우클릭해서 종료. 자, 그러면 구속 완벽하게 잡혔죠. 특히 이렇게 좌우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일해서 잡아주시고 동일해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되었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캐드를 쓰시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캐드를 자주 사용하면 인벤터 넘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중심선이 있죠. 그래서 보통 중심선을 그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벤터는 중심선 긋는 거 아닙니다. 이건 도면상에서 여기가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인벤터는 우리가 요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한 거지 중심선을 그어서 모델링을 하진 않습니다. 중심선은, 인벤터에서의 중심선은 다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캐드 상에서 쓰는 방법하고는 스케치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요게 캐드랑 인벤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다 했으면 똑같이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살짝 비틀어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새로 열고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재 자, XY 평면 잡고 다시 스케치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99페이지 나오는 것 중에서 5번 뭐 다른 형상들도 다들 중요하고 어렵고 막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요 5번이 상당히 재밌는 형상이에요. 요 5번이 여기 보시면 바깥은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정사각으로 60이고요. 지수가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중심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중심선을 긋고 얘를 긋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릴 거예요. 폴리곤에서 여기 보면 직사각 3점 직사각이 있죠. 3점 혹은 아래쪽에 3점 중심 직사각이 있죠. 어느 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자, 보시면 요 두 개 중에서 밑에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요 도형이 정사각이잖아요. 60이라는 정사각인데 요 방향만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택하실 때 중심에 의한 세 점 중심 요 직사각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중심이 없는 직사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얘는 구속 잡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밑에 걸로 할 거예요. 밑에 걸로 클릭하시고 원점 클릭한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으로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이거 꼭 몇 도 맞춰라 이건 아니니까 클릭한 다음에 쭉 뽑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다 했으면 확인하시고 자, 얘 끝점 이렇게 자꾸 당기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안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 가운데 자, 요런 점선을 우리가 구성선이라 그래요. 구성선.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인벤터에서는 이 선을 인식을 안 합니다. 이게 구성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그리는데 안내선 역할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도형을 그리는데 어떤 참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쓰는 게 구성선입니다. 자, 구성선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구성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구성선을 이용해서 이 구성선 얘를 수평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 수평. 자, 보면 자, 수평 구속 조건 클릭하고 이 선 지정하고요. 됐죠? 자, 얘 수직선 더 같이 만들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직 클릭하고 수직선 클릭. 어떻게 돼요? 정사각 모양 딱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구성선을. 근데 인벤터에서는 얘를 실선이나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실선이 돼버리면 열 십자가 되니까 다중 프로파일이 되면서 여기 구역이 내동가리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선은 우리는 보여요.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고 작업이 가능하지만 인벤터는 구성선을 모델링에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게 구성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요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십자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2점 직사각형이 있죠. 요거 그냥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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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해 가시죠? 자, 확인해서 종료하고요. 이 안에 것만 잘라버리면 돼요. 어디 있죠? 자르기. 여기 가시면 되죠. 자, 자르기 클릭해서 조금 확대하고요. 마우스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잘려지는 형상 위치가 나와요. 클릭해서 자르고 여기도 잘라야 되죠? 여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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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아니면 다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자, 그리고 얘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죠. 왜 그러냐면 여기 선이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 두 개의 선은 이제 개별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얘 높이는 지금 현재 맞춰야 되잖아요. 얘 높이는 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높이 맞추는 게 뭐다 그랬죠? 동일선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선의 높이를 일괄적으로 맞추는 기능, 그게 동일선상입니다. 자, 동일선상 클릭하고 맞출 겁니다. 선 클릭, 선 클릭.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다 풀렸거든요, 지금. 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위아래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구속 조건을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움직이죠.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다? 한쪽에만 치숙 줘도 밑에까지 다 구속된다. 그죠? 자, 해볼게요. 치수 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6이에요. 자, 조금 커졌네요. 자, 6이죠? 또 한 번 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6입니다. 되었죠? 자, ESC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 치수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벗어나고 막 이상하게 바뀌면 요 선을 이렇게 잡고서 당겨 가지고 형상을 다시 이렇게 돌려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치수 주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치수 주면요. 여기 치수가 40이죠. 그죠? 자, 그리고 폭 치수가 40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ESC에서도 종료했고요. 얘네들 높이나 좌우 거리가 안 맞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제가 한 거? 뭐 한다 그랬죠? 얘랑 길이 값을 똑같이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랑 길이 값을 똑같이 맞춰주면 당연히 요 40이란 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길이 값을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자, 그 기능이 요거라 그랬죠. 동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일, 길이를 맞춰주는 기능. 동일 선상은 선의 높이를 맞춰주는 기능이고, 동일은 원과 호와 선의 길이나 그 값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얘랑 동일이랑 동일선상이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자, 동일 클릭하고요. 내가 원하는 선 두 개. 자, 어떻게 돼요? 형상이 변하죠? 변하면서 뭔가 움직이죠? 자, 그럼 아래 위도 해볼까요? 여기와 여기 또 들어갔네요. 여기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자주 보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구속 조건에 스케치가 과도하게 구속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 얘기냐면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선에다가 수평도 들어가고 양쪽에 동일 선상도 들어가고 또 동일도 넣었고 해가지고 선은 하나인데 구속 조건은 뭐 세 가지 네 가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속 조건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지금 현재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다른 구속 조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구속 조건에서는 그 구속이 들어올 수 없는 경우. 자, 그렇게 상반되는 경우에는 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때는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랑 여기 주려니까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구속 조건 자체가. 그래서 확인해서 다 보면 왜 구속 조건 줄 필요가 없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가 묶였죠. 자, 보십시오. 요거 십자 모양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게 완벽해요. 덩어리로 움직이죠.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구속 조건은 완벽하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구속 조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얘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없어 그래요. 어떤 기준이죠? 요 원점에 대한 얘의 위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원점에서 얘의 위치만 지정해 주면 끝납니다. 자, 어떻게 지정해 주죠? 얘를 어떻게 지정해 주면 되죠? 이 점과 여기 있는 선의 중간점을 나란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 위로 안 움직이겠죠. 좌우로는 움직일지언정. 자, 수평 구속으로 이 점과 여기에 있는 중간점을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 맞으니까 전부 수평선은 구속이 다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요 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좌우로는. 왜? 아래 위로는 안 움직이죠.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수평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으로는 움직여요. 이렇게. 요 높이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요 점과 요 가운데 있는 중간점을 수직으로 맞추면 더 이상 얘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 수직으로 중심의 점과 가운데 점을 이렇게 구속을 주면 어떻게 되죠? 안 움직이죠? 완벽하게 구속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깥 거 우리가 그냥 치수 주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 60이라고 치수를 주면 바로 구속이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이거 수직 수평 다 맞췄잖아요. 이 구성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수 하나만 줘도 왜 그러냐 여기 전부 직각이거든요. 직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수 하나만 줘도 이런 식으로 구속이 완벽하게 끝나요. 자 여기 요 모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치수는 전혀 넣지를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치수만 가지고 우리 책에 있는 치수만을 이용해 가지고 구속 조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다른 거 안 들어갔죠. 치수는 요래 놓고 구속 조건을 응용한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 앞에서 해왔던 구속 조건을 좀 더 여기에 맞게. 그래서 인벤터의 구속 조건은 전부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 구속 조건을 잘 쓰면 카티아를 가도 쉽습니다. 아니면 유지나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속 조건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게 이제 인벤터는 이런데 카티아 같은 경우는 구속 조건이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카티아는 조금 그리기가 더 힘들어요. 구속 조건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자,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요래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돌출 다중 프로파일이잖아요. 그죠? 안이 따로 있고 밖이 따로 있으니까 확인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스케치하는 방법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 스케치하는 방법 좀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치하는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 스케치를 잘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신 거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봤을 때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특이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저렇게 안 배웠는데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런 방법. 여기에 일일이 중심선 그어서 여기에다가 치수 일일이 다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배우셨다면 그거는 인벤터 특성을 하나도 이용 안 하는 방법이에요. 캐드처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인벤터는 스케치 자체가 모델링을 하기 위한 거지 캐드에서 도면 그리는 작업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인벤터에 있는 구속 조건을 100%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안 배우셨다면 이런 방법으로 바꿔서 하십시오. 그러면 모델링 하는 속도라든지 모델링 하는 방법이 굉장히 빨리 늘립니다. 아시겠죠? 6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모양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더 복잡해지고 패턴 수가 하거든요. 100페이지 넘어가면서.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들어두면 좋겠죠. 이것도 잘 보고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9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